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시제만 몇 개 얘기하고 끝냈나요? 한번 넘겨볼래요? 오케이. 자, 지난번에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시제 9가지 정도 한번 다시 리뷰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시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중등부 때 배웠던 것은 어떤 시제를 동사가 어떤 시간대를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함인데 이제 그 모든 것들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어법이 시험으로 출제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등장하는 시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라는 거고 그것만 딱 구분할 줄만 알아도 어법 문제 푸는데 그다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트릭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능에서는 딱 눈에 보이는 대로 문제 풀어줄 수 있을 것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 한번 열어볼까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구별은 부사를 찾아라. 자, 이 부사로 구분하라는 건데 동사의 문장의 시간은 동사가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 동사의 밑줄이 그어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동사는 수와 시제, 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시제, 동사의 시제를 물어볼 때에도 부사를 찾고 확인하시면 된다. 그럼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단순 하나의 시점을 말하고 있을까? 아니면 연속 시점을 말하고 있을까를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부사였고, 이 부사, 그닥 중요하지 않은 문장 성분이다라고 했지만, 문제를 풀 때는 굉장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완료 시제 배울 때에도 함께 쓰여진 부사를 통해서 용법을 구분했었던 것처럼, 이 시제 같은 경우에도 뒤에 말하고 있는 시점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 현재 완료 한번 판단해 볼 건데 여기서도 뒤에 부사로 한번 판단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after traveling for 30 years. 자, 36년을 여행한 이후에 36년 여행한 이후에 자, 보이저 1호는 보이저 1호 우주선은 우리의 태양계를 2013년에 떠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 트릭이 좀 있어요. 이쪽 부사를 볼 게 아니고 주절의 부사를 볼 것이다. 자, 이거 단순 시점이에요, 연속 시점이에요? 단순 시점이지. 그러면 바로 단순 과거를 불러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population하고 large fish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리 묶어봤자 네, 안녕하세요. 아무리 묶어봤자 여기 뒤에 있는 since에 얘는 단순 시점, 연속 시점 1950년부터 쭉 오고 있지. 연속 시점이기 때문에 have pp를 고르면 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선미는 54쪽 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은근히 보일 때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 시제 쓸까, 연속 시제를 쓸까라는 고민에 대해서는 부사들이 있는데 이 부사를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단서화되는 부사 구절의 밑줄을 그어보세요라고 말하고 있거든. 얘 같은 경우에도 4 years ago 4년 전에라고 하면 단순이야, 이거야? 단순이에요. 그러면 단순 과거 고르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을 쌤은 숙제로 권장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시제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3 때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체로 중간 기말고사 때 2학기 때 다뤘던 파트이긴 한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면 부사절이라고 했잖아. 부사절은 누가 이끌어서 부사절이 돼요? 응? 부사가 절이 되는 거. 부사가 무엇이 이끌어야 부사절이 되지? 부사가 포함됐다고 부사절이 되나? 부사절이라는 것은 절이 부사가 됐다라는 거야. 누가 이끌어야 절을 부사로 만들 수 있지? 여러 번 세뇌한 거 있어요.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꾸는 게 누구야? 문장을 다른 품사로 바꿔주는 애가 누구지? 종속 접속사면 종속 접속사.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때에 따라서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부사가 되기도 하고 형용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예문을. 자, 이렇게 말하면은 지금 이 대절, 이 대를 이끌고 있는 종속 접속사는 명사라는 품사로 바꿔줬어요. 문장을. 오케이? 네. 56쪽 펴시고 앉아서. 자, 그 다음에 왜? 왜? 책 안 가져오면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30분밖에 왔는데 늦게 온 것도 모자라 책도 안 갖고 왔어?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56쪽 펴.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종속 접속사였던 이 관계 대명사가 형용사절을 이끌고 있어.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what will happen, 컴마 찍어주시면 여기 when이 종속 접속사로서 부사절을 이끌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만드는 것은 종속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인데,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일 때, 그러니까 주절 기준으로 판단할 거예요. 부사절이 있다는 것은 주절 기준으로 미래 시제일 때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절 기준으로 미래 시제일 때를 판단해라. 그래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고 했을 때 얘는 뭐랑 비슷하냐면 조건절과 비슷하다. 어떤 일종의 조건을 걸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조건절의 시제처럼 따라주시면 되는데, 조건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조건절은 후반부 가정법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도 주절보다 가정법의 시제가 한 시점 앞선다라는 원칙을 배우게 될 것이다. 여기 끝나고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거예요. 왜?
자,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은 딱히 암기할 필요들은 없어. 그냥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 혹은 주절이 미래 시제로 나왔을 때 그때만 간단하게 좀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명사절로 썼을 때는 주절의 시제를 따를 것이다. 미래 시제를 그대로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럼 명사절이랑 부사절은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명사절이랑 부사절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모양만 딱 봤을 때 어때요? 그럼 명사절은 주성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문장 이루고 있어요. 오케이? 동사랑 반드시 결합하는 것이 명사절. 부사절은 절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장이 부사로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거. 그럼 부사절은 두 문장 이상을 이루도록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시간의 부사절, 시간 접속사를 썼다고 무조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두 문장으로 썼을 때 주절이 미래이면 그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구나 해서 현재 시제로 바꿔주고 그 외에는 원래 시제를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미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 한 문장짜리일 때 원래 시제 따르고 두 문장일 때 주절이 미래 시제이면 그때 부사절 시제를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빈출되지는 않아서 더더욱 잘 알고 있어야 되겠다. 갑자기 등장해서 뒤통수 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으면 넘어갈 건데 여기 웬이 이끄는 명사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역시나 똑같이 이따가 가정법이랑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도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똑같이 주절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절이 미래 시제일 경우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주로 하고 싶은 말 그러면 종속 접속사가 이끌지 않는 문장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절의 시제 지금 뭐로 돼 있어? will로 돼 있지. 그러면 if 조건절은 종속절에 해당한다. 그럼 그 친구는 시제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if절이 명사절이다 라고 할 때도 역시나 똑같아. 두 문장 한 문장. 오케이? 이걸로 구분 가능합니다. 두 문장 한 문장이에요. 알겠어? 자, 조건절일 때 우리 알고 있는 거 if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돼요. unless, once, as long as, in case 같은 경우에도 다 조건절이므로 시제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조건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해석상 일종의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어? 자, if절을 명사절로 취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 동사들이 불확실한 정보를 말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명사절을 if로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된 명사절을 쓰겠냐라는 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이어서 시제 관련해서는 그닥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그냥 ask 대신데 뒷문장이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if절을 쓸까 이것만 고민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쌤 이거 왜 여기에 껴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은 생각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9가지의 시제들이 있었지만 문제로 출제되는 시제들은 그닥 많지 않다. 그럴 경우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현재 완료를 쓰겠냐 단순 과거를 쓰겠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부사로 판단하면 된다. 부사가 보고 있는 시점이 단순 시점인지 아니면 연속 시점인지를 파악하시면 되겠고 시간의 부사절 같은 경우에도 주절이 미래 시제이다라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된다. 자, 부사절이다라는 것은 문장이 부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두 문장 이상일 것이다. 한 문장일 경우에는 명사절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조건절은 우리 중2 때 배웠던 것으로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하고 있다. 그 역시나 두 문장으로 이어졌을 때 판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조동사에 대한 기본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까지 뽑았을 텐데. 네. 자, 조동사. 조동사는 어떤 친구라고 배워서 조동사? 조동사는 의미를 더해주는 동사이다. 도와주는 동사이다라고 했었는데 쌤 저번에 부정어 구도치 얘기하면서도 조동사 be, have, do 그 다음에 일반 조동사까지 4가지 얘기했었던 거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조동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동사 원형을 취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다시 생각을 낮춰서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만 더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라고 배웠던 친구들의 동사 원형을 취하고 있지만 비동사였을 경우에는 ing나 pp 취할 것이고 have 같은 거 왔을 때 pp 취할 것이다. 이것까지도 모두 조동사의 영역에 있다라고 일단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정도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조동사의 느낌은 뭐냐면 여기 별표 치시고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는 완전히 동사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별개의 영역으로 생각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조동사 be, have, do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가 있지만 일반적인 조동사는 수일치가 없어. 맞아? 그리고 조동사는 태를 말할 수 있습니까? 조동사 태 아까 못 말했어. 진행형과 수동태를 할 때에도 태를 말해주는 건 분사일 뿐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조동사는 태를 가질 수가 없어. 동사로서 판단이 어렵다라는 거야. 그러면 조동사는 시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시제를 못 가지나요? 시제를 가지나요? 자, 이렇게 적으세요. 조동사 시제가 완전한 시간을 나타낼 수는 없다. 조동사 시제가 완전한 시간을 나타낼 수는 없다. 조동사 과거형 썼다고 무조건 과거 아니다라는 거야. 오케이? 조동사 원형 썼다고 무조건 현재 말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시제에서 예전에 쌤이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 영어에서는 시제 원래 사실은 몇 개밖에 없다고 했었을까 지난주에? 2개입니다. 2개. 영어에서는 시제 원래 2개밖에 없어. 현재랑 과거뿐입니다. 미래는 뭐로 표현해? 조동사로 표현해. 이게 현재 시제인데 왜 미래라고 해? 이게 벌써 틀렸어요. 완전한 시간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shall 현재 시제로 사용된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입니다. 얘를 과거형으로 썼더니 should래. 이거 과거에 얘기하고 있어. 제한도 나타내고 의무도 나타내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가지고 모든 시제를 표현할 수 있을까? 절대 never ever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if절 같은 경우에도 if 조건절 얘기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좀 그 의문을 가졌던 친구가 있을 텐데 will을 분명히 써야 되는데 답지에 can이래요.
이 can도 현재 시제로 생각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조동사 자체가 시간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버리셔야 돼. 알겠지? 물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뜻 그대로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무조건 이게 맞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문맥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문맥으로밖에 판단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과거의 습관, would, 위의 과거형이기도 하고 단순 가정법이기도 해요. 그럼 얘는 뒤에 있는 내용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추측이 안 되면 다음 문장까지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사에 가끔씩 밑줄이 그었다라고 치면은 그때는 시제를 묻는 게 아니고 해석상 정확한 조동사가 들어갔느냐를 묻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 모의고사 풀 때에는 어법 문제 모양만 보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내신 어법은 모양만으로 해결이 어렵도록 의도하고 있어. 그럼 만약 조동사가 들어갔다면 너네 보고 해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석을 반드시 해봐야 될 것이다. 충고의 should가 의무가 아니고 이런 뜻을 가지기도 하더라. 오케이? 자,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다라고 하는데, 자, 조동사는 단순히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추측하는 것, 가정법을 말하기도 한다. 가정법을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 조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해서 가정법을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2 때 배울 건데 if절 없는 가정법이 있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대뜸 뭐 어쩌고 우드로 시작해서 나는 뭐 했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얘기하거든.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다양한 조동사의 의미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밑에 나와 있는 조동사 기초 같은 경우에 조동사는 두 번 쓸 수 없다 라는 것들 우리 알았기 때문에 비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준조동사를 사용하면 된다 라고 배우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나는 미래에 가능해질 것이다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이 조동사 기초 뒤에 나와 있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도 책에 나와 있거든. 같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그거는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배울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나머지 하나만 더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했는데 조동사를 특수하게 그냥 특수한 동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뭐 할 수 없었지? 수일치, 부분적으로 불가했었지. 일반 조동사, can, will 같은 친구들 불가능했었어요. 태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제 모양은 있지만 시제가 적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각각의 조동사, 심지어 시제가 바뀐 조동사끼리도 의미가 달라지고 있어. 그래서 특수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고 배웠을 텐데 이 동사 원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이제는 준동사의 일부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준동사의 일부로 생각한다. 자, 주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냐면 시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시제가 아니고 수일치 표현할 수 없었고 태 표현할 수 있었지만 이 R 같은 경우에는 태는 갖지를 못하고 시제만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자, 준동사에서 과거 표현할 때 어떤 표현 쓰라고 배웠습니까? 투부정사의 과거. 주절이 현재 시제인데 투부정사에서 과거 말하고 싶어. have pp 쓰라고 했지. 그래서
과거에 대한 추측을 말하고 싶을 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시제를 표현할 수 없으므로 have pp를 쓰고 있었다라는 맞춤동사처럼 이것도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오는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떴다라는 것은 주절의 시제와 일치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앞섰다라는 겁니다. 앞섰다. 그럼 시제 표현에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have pp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그 선을 연결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왔던 무언가 당장 이 순간보다 앞선 시제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 현재 완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처럼 당장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시제를 have pp로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기가 지금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시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쌤이 오늘 한번 꼭 문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간단하거든. 문제 유형이 간단하고 오늘 문제만 풀어봐도 오랫동안 까먹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진짜로 다른 건 쌤이 3월 2일에 검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시제만큼은 오늘 푸세요. 알겠지? 늦어도 내일까지만 푸세요. 오케이? 바로 배운 즉시 적용해보자라는. 그러니까 시제가 한꺼번에 넘어갈 만큼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말할 것은 부사 보라. 두 문장일 때는 주절 보라. 이게 원칙으로 잡아놓으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자, 우리 늦은 친구들은 쌤이 또 영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자습실로 이동하겠고 이송준은 늦은 이유가 뭔가? 뭐?